안녕하세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입니다. 오늘은 8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어제는 29일이었고 오늘은 하루가 지난 30일인데 날짜 앞에 3자가 붙으니까 정말 8월이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8월에는 필리핀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참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죠. 계속되는 폭염과 태풍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았던 8월이었는데 이렇게 세월의 흐름과 함께 8월이 저물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뉴스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오늘 우리 교민과 함께 나눌 뉴스 필리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민다나오 소식입니다.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의 술탄 쿠다랏 지역에서 트라이시클을 이용한 폭탄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8일이죠. 지난 화요일 밤에 발생된 이 사건으로 7살짜리 어린이를 포함해서 2명이 사망을 했고 3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폭탄 테러 사건이 있었던 화요일 저녁은 이 지역 이슬란타운에서 축제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지역 전통의 땡스기빙 페스티벌이었습니다. 이 행사는 무슬림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을 포함한 그 지역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즐기는 축제였는데요. 이 축제가 열리고 있는 동안 주변 트라이시클에 미리 장착되어 있던 폭탄이 폭발하면서 큰 인명피해를 입게 된 상황입니다. 필리핀 군과 경찰은 이 테러가 BIFF, 방사모로 이슬람 해방군의 소행으로 규정하고 그 배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불행한 사건입니다만 사건이 발생된 후 필리핀 정치권에서는 민다나오 지역의 계엄령을 연장해야 한다는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방사모로 지역에 대해서 독립적인 자치권을 인정하는 연방제 실시를 앞두고 지역 내 반군 세력들 중에서 이런 연방제 전환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집단들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술탄 쿠다랏 폭탄 테러 이후 이 지역의 치안에 대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궁 말라카냥과 일부 의원들은 계엄령의 연장이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에 반대하고 있는 로브리도 부통령은 계엄령 연장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께 즐겨야 할 마을 축제에 참여했다가 희생을 당한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필리핀 정계가 다시 방사모로 지역의 미래에 대해 논란의 수위를 높여가는 분위기입니다. 다음 소식은 이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6일에 있었던 중국 항공사 샤먼항공의 마닐라 활주로 이탈 사건에 대한 논란이 사건 발생 2주가 지난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샤먼항공의 MF8667편 항공기가 지난 16일 마닐라 나이아공항에서 착륙을 하던 중에 활주로에서 미끄러져서 이탈하는 바람에 활주로가 30시간 이상 폐쇄가 된 적이 있었죠. 필리핀 당국은 이 사건의 복구를 위해서 소요됐던 비용 1,500만 페소, 우리 돈 약 3억 원을 이 샤먼 항공 측에 청구했는데요. 오늘 필리핀의 교통부 장관은 이 비용 외에 이 사건으로 발생된 기회비용, 오퍼튜니티 코스트에 대해서도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이틀 가까이 공항이 폐쇄되면서 많은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었는데요. 일정에 맞춰서 출국을 해야 하는 필리핀 해외 노동자 OFW들이 수백 명에 이르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OFW들이 출국이 늦어지면 어느 정도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필리핀 정부의 주장은 이런 피해들을 샤먼 항공 측이 보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 필리핀이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우리도 좀 배워야 하지 않나 싶을 만큼 적극적이기도 한데요. 자신들이 받은 피해와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건 어찌 보면 참 당연한 일인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런 필리핀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보면 분명 우리도 배워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기회비용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보상이 실제 피해를 입었던 당시 공항의 이용객들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야 할 텐데요. 이 부분은 필리핀 정부가 그 피해액을 어떻게 측정할지, 또 직접 피해자들에게 그 보상액을 어떻게 전달할지, 그 부분까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좀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부고 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실 텐데요. 필리핀의 우리 교민들에게는 유명한 분이셨죠. 지난 30년간 필리핀의 이웃들을 위해 헌신하셨던 박누가 선교사께서 지난 26일 오랜 투병 끝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다는 소식입니다. 이 분은 KBS의 인간극장 프로에도 출연을 하셨던 분이라서 우리 교민들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89년 필리핀에서 첫 의료 선교를 시작하신 후에 30여 년을 필리핀의 아픈 이웃을 위해 봉사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도 저도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췌장암과 위암으로 수술을 받으셨고 완쾌되셨다가 다시 위암이 재발이 되면서 결국 일어나지 못하신 건데요.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박누가 선교사님은 대형 버스를 병원으로 개조를 해서 필리핀 전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의술을 향하셨던 것으로도 참 유명했는데요. 때문에 필리핀의 휴바이처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셨던 분이죠. 박누가 선교사님을 기억하시는 모든 분들과 이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박누가 선교사님은 작년 이맘때쯤에 피노이 나인텐 인터뷰를 위해서 연락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끝내 그 말씀을 전해드릴 기회를 못 얻었네요.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객지에서 생활을 하면서 새롭게 만나게 되는 문화와 사회의 규칙들, 그리고 낯선 이웃들에 적응을 해서 살아간다는 게 사실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도 살아가야 하니까 어떻게든 적응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그런 반면에 이렇게 현지 생활의 목적 자체가 그런 이웃들과 함께 하는 것에 있는 분들이 계시죠. 한편으로는 존경스럽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데요. 늘 감사한 마음이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만 교민, 150만 방문자들이 함께 듣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이 준비한 수요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알렉스였고요. 저는 내일 8월의 마지막 날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